세계를 휩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K-방역. 그 중심에는 방역의 매개체가 된 마스크가 있습니다. 마스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외에서도 주목받게 된 K-마스크.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국내 마스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박종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K-방역이 세계적인 부름을 샀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방역이 그만큼 모범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이 큰 역할을 했죠. 오늘은 코로나 극복의 주역, 마스크 방역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박종환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박종환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국민 필수품이 된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 때문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일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마스크 없이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이 마스크 수요가 어느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 황사 마스크라는 제품 자체가 시즈널리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보통의 제조업체들이 이제 시즌에만 생산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희 회사는 이제 뭐 기존의 시장 점유율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 미세먼지,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마스크 시장에서는 잘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저희가 20만 개에서 지금 하루에 120만 장까지 생산을 와. 하니까 5배에서 6배 정도, 6배 정도. 생산량이 증가를 했고요. 지금 현재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는 회사가 국내에 152개가 있습니다. 네. 152개 업체가 대부분 원래 생산하던 거에 최소 5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네.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현재까지 7천 장을 벌써 생산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작년 1년치보다 지금 3개월 동안 생산한 게 월등히 많은 그런 상황이죠. 네. 네, 보건용도 있고 산업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어떤 점들이 정확하게 다른 건가요? 마스크는 이제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그다음에 산업용 방진 마스크, 그리고 이제 일반 우리가 공산품으로 판매되는 그런 마스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부류가 있고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이제 뭐 KF80이나 KF94 그 부분이 이제 보건용 마스크라고 하는 거고요. KF라는 의미는 이제 코리아 필터의 약자인데 네. KF80은 0.6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입자. 80% 이상 방어해 주는 아. 거고요. 구사는 0.4 마이크로미터 그 입자를 94% 이상 방어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99는 뭐 당연히 99% 이상이겠죠. 하지만 이제 99까지 가게 되면은 저희가 마스크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어떤 품질 기준이 있는데 흡배기 저항이라고 하는 차압이 높아서 네. 굉장히 착용하기가 불편해지죠. 그렇죠. 숨쉬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뭐 80이 좀 편하다, 네. 뭐 94는 좀 답답하다 이런 이유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반비례하거든요. 네, 그러겠네요. 마스크 네네. 재사용해도 되느냐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재사용해도 필터 자체의 기능이 뭐 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면서요. 사실은 뭐 2, 3회 재사용하셔도 좋고 2, 30시간 사용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 이제 필터라는 게 전압이나 아니면은 이제 고압의 수압을 이용해서 정전기를 극대화시켜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필터링 효과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네. 뭐 94에서 91, 2 정도로 떨어진다든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 그렇죠. 때문에 표면에 묻어서 그렇지. 이 혹시나. 균이 죽지 않고 상존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필터의 수명보다는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렇죠. 정말 사용하실 때 이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표면에 있는 묻어있는 바이러스가 반대로 내 몸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위생성이죠. 그렇죠. 사실은 하루만 써도 냄새 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위생성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위생적으로 사용하고 버리시는 게 좋은데 뭐 제 생각엔 하루나 이틀 정도는 뭐 충분히 문제가 없다. 저희들이 이제 안타까웠던 네. 현상이 이 네.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전 국민이 밤새워 맞아요. 줄을 서거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마스크 대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말씀 그대로 정말 대란이었고요. 그럼요. 저희 회사도 초기에 매일매일 저희 회사 자체 몰에서 서버가 다운돼서 저희 직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서버를 되살리는 복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이겠네. 네, 서버를 복구하는
일에 집중을 했었고요. 마스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반대로 한국에 있는 마스크를 중국이 쓸어갔죠. 그렇죠. 맞아요. 초반에 그게, 그런 거 네, 초반에 한 3억 개에서 5억 개라고 보여지는데요. 3억 개에서 5억 개면은 우리나라 연간 소요량보다 많은 수량입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소요량이 2억 5천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양이 일시에 중국으로 넘어갔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수요죠. 이게 수요. 일상 수요가 아닌 이제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MB 필터의 수급 부족입니다. 초기에는 완성된 제품이 넘어가고 생산을 초기에는 했지만 뭐 한 10일, 20일 지나니까 이제 MB가 부족하기 시작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MB 필터는 국내산을 한 70%, 중국산을 한 30% 정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공급이 일제히 막히게 되고 지금 현재도 막혀 있습니다. MB 필터 부족 현상이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에 마스크를 제조하는 설비, 이건 충분합니다. 사실은 제조하는 설비는 국내 한 6억 개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제조 설비는 충분하나 이제 원자재가 문제가 됐던 것이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국민 건강 지켜준 착한 마스크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 마스크 회사를 창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나요?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대기업 직장 생활을 한 8년 정도 하다가 네. 사실은 그 대기업의 대리점, 뭐 벤더라고 하는데 대리점을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조에 좀 욕심이 생겨서 사실은 초기에는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시장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가 네. 2016년에 하늘이 한 3, 4일 동안 새까만 진날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미세먼지, 그때 이제 황사 마스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미세먼지라고 해가지고 이 미세먼지는 그냥 황사가 아니라 사실은 막 유해한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그 불편해하시는 게 뭐 그렇죠. 중금속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유해한 중금속이 가득 찬 그런 어떤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다. 이때부터 이제 시장이 커졌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은 마스크를 하게 됐고 네. 마스크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착한 마스크로 주목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와 동시 비슷한 시기에 이 알바생과 관련된 위생 논란이 한번 일었었어요. 그래서 마스크 만장을 폐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말 그대로 딱 첨단같이요. 딱 그 느낌이었죠. 좋은 기업이다. 뭐 이런도 안 올린 기업이다. 뭐 착한 기업이다 해서 네. 사실 조직 전체가 좀 붕 떠 있었어요. 네. 저희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사실 하고 그렇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마스크 테러라고 아르바이트생이 마스크에 얼굴을 부비고 했던 게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짧은 동영상을 그렇죠. 띄우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네. 그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 회사가 좀 이슈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10,000장 정도를 즉시 소각 폐기했고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왜 글러브를 안 끼고 하냐. 이게 유생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 사실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일부러 안 낀 거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글러브를 끼고 하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2차 감염입니다. 오염된 물질을 만지고 마스크를 만지는 건데 글러브를 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소독을 안 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글러브를 끼고 있으면. 그래서 오히려 2차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한 작업이라도 하게 되면 무조건 손소독을 합니다. 저희 회사가 또 손소독제를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돈 아끼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소비자들 눈높이하고는 다른 거죠. 네. 소비자들은 왜 안 끼고 하냐. 네. 그래서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글러브 끼고요. 유생복 입고 유생모드 쓰고 글러브 위에 소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제로 시키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마진을 높여서 심지어 마스크 가격이 5,000원, 10,000원까지 간 맞아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 가격을 그대로 고수하셨다고 하는데 여기는 특별한 경영 철학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짧게 갈 줄 알았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회사는 뭐 온라인몰에서도 그렇고 네. 지금까지도 온라인몰에서 8,900원에 소비자들한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마스크의 이익 구조가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이상 벌면 폭립니다. 그럼요. 위기를 이용해서. 네. 이건 전 국민들이 내가 멋부리려고 마스크 사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내 돈 주고 내가 사실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코로나19라는 전 세계 모두가 어려운데. 네, 모두가 모두가 어려운데 어려운데, 그 어려운 점을 상황에서 이용해서. 나는 정말 내 돈을 주고 억지로 샀쓰는 건데 내가 예전에 500원, 1000원에 샀던 거를 5,000원, 10,000원에 산다? 아, 이건 정말 아니죠. 그건 정말 재난을 이용해서 정말 폭리를 취하는 거고 정말 아주 매점매석 뭐 더 나아가서는 진짜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고 네. 했는데 재난을 이용해서 그렇게 폭리를 취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돈 벌고 싶죠. 네. 하지만 그렇게 버는 돈은 오래 못 갑니다.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마스크로 글로벌 시장 노크입니다. 전 세계에서 좀 우리한테 수출 좀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이 오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마스크 이외의 시장에까지 지금 두드릴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현재 같은 이제 3패널 마스크라고 부르는데 네. 3패널 마스크는 이제 이번에 K 방역 때문에 글로벌에서도 안정된 품질, 그다음에 믿을 수 있는 품질, 더군다나 완벽한 효과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인정을 받았고요. 네. 전 세계에서 뭐 러브콜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도 1차적으로는 KF89나 94 등급의 마스크를 수출을 할 계획이고요. 네. 이미 글로벌 업체, 그다음에 국내외 종합상사들, 그다음에 외국 정부기관 네. 이런 쪽하고도 협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K 방역에 걸맞는 제품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그렇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손소독제, 방역제 같은 방역 관련 문품, 그다음에 진단시약 같은 그런 의료용품까지 전 세계에서 폭넓은 요구가 있는데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마스크나 방역복, 손소독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저는 이러한 제품 개발들이 저희가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해야만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서 먹힌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마스크 대란의 이제 주범이 됐던 MB 필터 공급 부족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국내에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해외 수출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 소재부터 사실은 완제품까지 그 일종의 일괄 생산 체계가 갖춰져야 제품 개발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는 MB 필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B 필터 라인을 놓는 게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내에 많은 다수의 마스크나 현재 MB 필터 회사들이 좀 추가적으로 증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그에 따라서 원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일괄 생산 체계를 갖추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번에 경험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평시에 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국가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할까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생산과 비축에 관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머진시 플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나름 잘했던 거는 우리나라가 사스와 메르스를 겪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나마 구축이 된 거고요. 이번 어떤 지금 코로나19를 계기로 저희가 생산, 그다음에 평시의 생산, 그다음에 제조, 그다음에 보관, 그다음에 분출, 그리고 소비자한테까지 배송에 이르기까지 전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역 물품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진단시약이나 그다음에 백신 같은 의료용품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걸 다 어우르는 국가적인 이런 팬데믹에 대비한 그런 시스템의 확립.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거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고 면밀히 준비할 수 있는 별도의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돼서 이번 기회에는 정말 또 한 번의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오더라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은 유일한 안전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